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올라온 이제 기사입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 3년간 규제만 겹겹이. 그래서 자, 공급 절벽 심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급 절벽 심화가 되고 있고, 핵심 내용은 이거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이제 반토막이다. 즉 21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현재도 많이 나오는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요. 벌써 또 반토막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각종 규제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분양 시장을 좀 위축시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긴 한데, 이 분양가 상한제, 뭐 재건축 부담금, 뭐 다양한 요소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예상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분양을 한 현장들이 이제 아파트들이요.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6년도, 17년도만 해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상당히 계속적으로 분양 물량이죠.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하게 이제 입주 물량 불어져서 서울 아파트 공급량 빨간불, 즉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냐? 기존 주택들하고 그다음에 신규에 입주한 주택들의 가격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뭐 이달이죠. 이번 달만 해도 252가구밖에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자, 지난달은 그나마 3,000가구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났죠. 끝나다 보니까 이제 저번 달까지 지난달까지는 이제 밀어내기식 분양이 좀 진행이 됐다 보면 될 것 같고 갈 것 같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 때문에 내년도 입주 물량은 좀 상당히 또 줄어들죠. 뭐 예상입니다. 부동산 1, 2, 4 통계로 했을 때 25,120 가구가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즉 21년도에 2만 가구가 이제 분양 입주 물량이라고 한다면 하면 현재 분양도 상당히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분양이 갑자기 늘어난다 해도 보통 이제 2년 정도 이상은 계속적인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19년도에 이런 분양 물량이 축소됐다 하면 23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서울에 절대적으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저는요 지금 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거 계속적으로 막아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차면 흘러 보내야 되듯이 이 댐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은 지금 현재 뭐 70년대 아파트들도 상당히 지금 노후도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속도가 좀 안 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좀 단계별로 좀 완화시켜 주거나 좀 더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즉 서울의 신규를 갈망하는 그런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이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어느 정도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좀 속도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지금 당장 뭐 발생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보시면 좀 어떻게 좀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청약통장 뭐 84점 만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장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안 된다 하면 뭐 두 가지죠. 수도권을 좀 바라보시거나 두 번째는 재개발에 좀 이제 상당히 재개발을 받아야 되는 거 재개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답안이다. 그래서 뭐 1년, 2년 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한 4, 5년 이상의 좀 계획을 장기적인 이제 관점을 갖고 투자하신다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다 하면 또 어느 정도 좀 향후에 이런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부동산 신규 공급 분위기는 이거죠. 자, 입주 물량 부족하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가 지금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 가격 상승을 높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 하면요. 한 10억 정도 미만의 서울의 아파트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수요층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가격 15억을 제가 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 12월 16일 이제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15억 이상은 초고가 주택으로 해서 KBC세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15억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9억 미만이면 우리가 뭐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출이 되고 9억에서 15억 구간에서는 줄어들죠. 대출 구간이요. 대출 구간 줄어드는 요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9억 미만의 주택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담보대출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물론 뭐 다 주택자나 그런 뭐 변수도 있겠죠. 뭐 DSR 적용까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1번은 9억 미만으로 가라. 그러니까 9억 미만이요. 두 번째는 9억에서 15억 미만으로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신다 하면 어느 정도 좀 가격 상승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자, 서울 지구 단위계 온라인 가능 이제 가능합니다. 자, 지구 단위계 이거 예전에는 정말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구청 가서 확인을 다 했어야 돼요. 이거 정말 복잡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는 올해 13개의 자치구에서 가능하고 내년엔 서울시 전체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종이 문서로 보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포구에서는 전용 시스템을 볼 수 있긴 한데요. 올해 이제 종로, 중구, 뭐 용산, 성동, 그다음에 성북,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간암, 강남, 서초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한번 볼게요. 서울 도시 계획 포털 사이트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임의로 마포구 아현동 327-30을 좀 분석했는데요. 자, 보면 여기 나와요. 다 용도나 주거지역, 뭐 방화지구고 지구 단위는 아현 2지구로 들어간다.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방화지구 나와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뭐 2종 주거지역에서 여기는 뭐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또 준주거지역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과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이 주택을 살려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건폐율, 용적률 궁금하신 분들도 여기 서울 도시 계획 포털을 사이트 들어가서 집을 넣으면 이제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서울시 정보강좌, 부동산 정보강좌 들어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